시티즈 스카이라인 2의 8번째 개발 일지가 공개되었습니다. 기후와 날씨에 대해 다룬 영상 함께 보시죠. 시티즈 스카이라인 1에서는 다양한 기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러 맵들과 환경 세팅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면 큰 테마로 온대기후, 열대기후, 한대기후 등이 나눠지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번 시티즈 스카이라인 2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게임 내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게임 내 나오는 모든 고유한 맵들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유형의 기후를 특징으로 한다고 합니다. 시티즈 스카이라인 2에서는 위도와 경도에 기초하여 기후와 계절의 패턴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위도가 높은 북반구에서는 낮이 짧고 오로라와 같은 자연현상이 생길 수 있겠죠. 반면에 상대적으로 위도가 낮은 중위도 지역에서는 날이 따뜻하고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의 도시를 체험할 수 있겠죠. 이처럼 위도와 경도는 낮의 길이, 햇빛의 양과 온도 범위, 구름의 양과 같은 요소들과 강수량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혹은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등을 참고해서 도시를 시작하는 것도 도시를 시작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네요. 또한 기후는 3가지 기후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온대기후, 대륙성 기후, 극지방. 온대기후는 뚜렷한 계절 변화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일본, 뉴질랜드 등의 기후가 있겠네요. 대륙성 기후인 지역은 한 해가 진행되면서 상당한 연간 기온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극지방의 경우 짧고 추운 여름이 있고 겨울이 오래 지속된다고 합니다. 어떤 기후에서 플레이하느냐에 따라 맵 간의 상당한 차이를 느낄 수 있겠죠. 또한 시민들은 춥거나 비가 오는 등의 날이 좋지 않은 날은 실내에 머무르기를 선호하고 날이 좋은 날의 경우 야외 활동을 더 즐긴다고 합니다. 맑고 기온도 적당하며 햇빛도 적당하게 내리치는 날은 공원 같은 곳에 많은 사람이 몰리게 되겠죠. 반면에 날이 좋지 않은 날은 집에서 쉬거나 실내 영화관을 가는 등 실내 활동을 선호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온도는 전력 소비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날이 더울 때는 냉방을 위한 에어컨이 필요하고 추운 날씨에는 난방이 필요하죠. 극지방 맵에서 처음 시작하는 경우 전력 사용량이 기본적으로 많이 필요하겠죠. 시티즈 스카이라인 2에서는 또한 시간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시티즈 스카이라인에서도 낮밤 주기가 있었지만 크게 의미 있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낮밤이 바뀌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티즈 스카이라인 2에서는 낮과 밤이 바뀌는 한 주기가 한 달이 된다고 합니다. 한 계절은 3개월 동안 지속되며 게임에서 1년은 그렇기 때문에 12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낮밤은 또한 각 계절마다 일몰과 일출의 시간이 조금씩 달라지며 겨울에는 밤이 일찍 찾아오면서 가로등이 켜지고 불이 켜지는 것을 더 빠르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계절은 단순히 낮과 밤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일조량, 온도, 구름의 범위, 강수 확률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낮이 가고 밤이 오는 것처럼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재해죠. 일반적인 날씨 현상을 넘어 시티즈 스카이라인 2에서는 자연재해가 존재합니다. 재난은 게임 시작 시 키거나 끌 수 있으며 도시의 기후에 따라 랜덤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재난 통제 시스템을 통해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런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는 도시의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의료 서비스와 장례 서비스의 수요 급증, 구조작업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개발일지에서 소개한 자연재해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산불, 우박폭풍, 토네이도입니다. 쓰나미와 운석 충돌 같은 전작의 자연재해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어쨌든 각 자연재해는 발생하는 조건과 입히는 피해와 같은 부분들이 각각 달랐습니다. 먼저 산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산불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건조한 날씨에서는 특히 산불 위험이 더 높았습니다. 만약 산불 발화지 근처에 건물들이 있다면 건물로 불이 옮겨지며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불을 관리하기 위해 화재 감시탑을 배치함으로써 산불 예방에 대응할 수 있고 도로로 이어지지 않은 지역에 소방 헬리콥터 창고를 배치해 소방 헬기로 산불을 진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박폭풍입니다. 날씨가 춥지만 영하가 아닐 때 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박폭풍은 건물들에 물리적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폭풍이 지나간 후에는 수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때 건물의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건물이 보유한 자원과 돈을 활용해 보수를 하게 돼 건물 레벨업을 지연시킨다고 합니다. 우박폭풍은 또한 교통정체와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며 시민들이 대피해야 할 만한 재해는 아니지만 우박폭풍이 있는 동안 시민들은 실내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토네이도입니다. 토네이도는 시티즈 스카이라인 2에 존재하는 가장 심각한 자연재해입니다. 우박폭풍으로는 건물이 파괴되지 않았지만 토네이도는 건물의 손상뿐 아니라 파괴시킬 수도 있으며
토네이도가 강타한 지역은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심지어 토네이도로 인해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상 시스템 인프라를 미리 구축해 두는 것입니다. 조기 재난 경보 시스템을 건설해 도시의 자연재해를 미리 감지하고 대피를 시킬 수 있는 안내방송을 송출합니다.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형 및 대형 대피소를 도시에 배치하면 시민들은 재난이 오는 동안 대피소에서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대피소에는 대피버스 또한 존재하며 진료소, 병원, 학교와 같은 건물을 우선으로 돌면서 시민들을 재난 상황에서 대피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기후와 날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연재해 또한 추가된 모습이었는데요. 여러분의 이번 개발일지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